100% 도심 주행만 했을 때 혼다 CR-V 하이브리드 AWD 모델의 실제 연비를 측정해보는 콘텐츠입니다.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주행만 조금 하기도 하고,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평균 연비 세팅은 0으로 해서 리셋을 해놓은 상태고요. 참고로 이 차가 3,309km 주행을 했는데 최근 연비는 15.4km, 그리고 시승 차량 2,710km, 요거는 리셋을 안 한 것 같아요. 여러 매체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시승을 한 차량인데 혼다 코리아 시승 차량이거든요. 평균 연비는 13.4km로 확인이 됩니다. 현재 주행거리에서 한번 평균 연비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. EV 모드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죠. 그래서 실제 연비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효율도 좋지만 이 공간을 굉장히 좀 적게 차지할 수 있고, 무게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. 저는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하고 있고, B 모드 한번 써보고 있는데 이 회생제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부하를 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물론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4단계로 조절이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해보면 완전히 정차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. 가능은 합니다. 가능은 한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. 지금 주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5km, 16km 정도 체크가 됩니다. 참고로 이 차가 복합 기준으로 14km고 도심 주행이 14.6 정도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조금 더 낮은데요. 13.3인가요? 4 정도? 13km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도심 주행에서 연비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.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마이크 세팅을 ASMR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실제 차량의 소음보다는 조금 더 크게 소음이 될 것 같긴 해요.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차가 달릴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요. 지금은 다시 11.9km까지 떨어졌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. 신호 대기 할 때는 제가 영상을 좀 살짝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. 이거 계속 신호 대기에서 서 있는데 그냥 시간이 가면은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서 있을 때는 제가 잠깐 끄겠습니다. 별도로 조작은 하지 않고요. EV 모드 개입이 적극적이니까 도심에서 좀 조용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, 조금 아쉬운 점은 EV 모드로 놓고 이 정차 같은 거에 보면 바깥쪽에서 그렇지만 안쪽에서도 전기 모터 특유의 그 인위적인 소음?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위잉에서 바깥쪽에서 차량을 좀 인지하도록 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크게 세팅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한 것 같기는 한데,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조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EV 모드 개입도 적극적이지만 충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파워플로우는 클러스터 안쪽에 띄워놓고 여기는 평균 연비를 띄워놨거든요. 메인 디스플레이에는. 근데 파워플로우 들어가는 거 보면 전기 배터리 충전하는 게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또 생각보다 빨리빨리 충전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도심에서 승차감은 되게 편해요.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, 그렇다고 출렁출렁하거나 부드럽고 편안한데 출렁거리진 않습니다. 잘 잡아주죠. 현재 평균 연비는 13.2km를 가리키고 있네요. 크게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도로
여건에서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또 그렇게 발컨해서 연비에 신경 쓰지는 않고 있고요. 이 혼다 센싱의 민감도가 타 브랜드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부분은 좀 덜 신경 쓴 것 같아.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이 있고, 이런 안 보이는 부분들, 뭐 하체라든가 서스펜션, 파워트레인,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각종 제어 장비들,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EV 모드에서 이렇게 서보면 이 위 쌩 하는 이 소리가 전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평균 연비는 14.4km고요. 내연기관 차량 대비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대부분의 비슷한 특성인데, 달리면 달릴수록 도심에서, 특히 도심에서 가면 갈수록 연비가 계속 올라가요. 내연기관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는데, 체감상 그렇죠. 체감상 내연기관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 하이브리드를 타게 되면 처음 느끼는 게 가면 갈수록 연비가 는다고. 특히 도심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. 브레이크도 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면서 자세 제어 같은 것들이 민감도가 높고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중심도 잘 잡아주고요.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? 신뢰가 간다 그럴까요?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. 연비는 15.6을 가리키고 있네요. 좀 더 올라가고 있죠. 주행을 해보면, 고속도로 주행을 해도 뭐 16, 17 정도, 16 후반 정도는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줬고, 고속도로랑 도심 주행이랑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합쳐서 한 3, 3, 4 정도의 비율로 가면 거의 20km, 21 정도를 계속 유지해 줬습니다. 그 조합이 3, 3, 4 정도가 도심 3, 고속도로 3, 자동차 전용 도로,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요런 데들 이렇게 3, 3, 4의 비율로 타면 그 비율이 연비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현재 연비는 17.3km네요. 보통 이 내연기관은 이렇게 달리면 점점 떨어지거든요. 거의 뭐 5km, 6km? 그다음에 조금 연비 좀 좋은 차들은 뭐 한 8, 9km 정도? 근데 가볍게 지금 18km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나마 지금 덜 막혀서 촬영을 하고 있고 운행하기에 안 좋은 조건은 아닌데요. 더 막히면 더 올라가요. 이게 참 희한하죠. 이 카메라 해상도는 진짜 좀 시급해 보입니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언덕 구간에서 뭐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들에서 느껴지는 부분인데, 언덕에서 이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랑 내연기관이 시프트 될 때의 그 기분 나쁜 충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혼다 CR-V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것들도 되게 잘 컨트롤을 해 놓은 것 같아요. 적당한 세팅 값을 잘 찾았다는 얘기겠죠. 현재 연비는 17.7km입니다. 양재 쪽에서 출발을 해서 삼성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평일 가장 막히는 그 출퇴근 시간대에 콘텐츠를 좀 찍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, 그러면 너무 막혀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한산한 주말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연비는 16.8km고, 참고로 지금 차량의 공기압은 37에, 네 바퀴 다 37에 제가 세팅을 해 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
오토홀드 작동을 하지 않아도 차가 전혀 뒤로 밀리지 않죠. 이런 부분들은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는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오토홀드도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이걸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혼동이 있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차는 오토홀드 자체의 대응도 되게 잘 돼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이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. 파워트레인의 내구성 좋은 거는 이미 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, 그리고 특히 이 북미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부분이고요. 승차감이나 이 핸들링은 제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. 이런 데서 그 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급 차량들하고의 비교되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밖으로 보여지는, 눈에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. 이런 것들은 타보고 느끼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연비는 17.6km고요 6세대로 진화하면서 셰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. 특히 휠베이스가 전장도 길어졌지만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행 안정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크기로 보면 투싼하고 스포티지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, 제가 봤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투싼하고 산타페의 가운데를 정조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CVT 미션인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제법 또 약간 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느낌,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이 되는 그런 느낌들도 되게 좀 그럴싸하게 구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욱욱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은 토크감도 제법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노멀 모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에코 모드에 이 드라이버를, 셀렉터 레버를 B로 하고 회생제동까지 정말 써서 발컨까지 신경 쓰고 하면은 20km는 정말 아주 손쉽게 20km 연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제가 특별히 뭐 그렇게 발컨하거나 연비에 신경 쓰고 있진 않거든요. 그냥 쭉 흐름에 따라서 달리고 있는데 17.8, 지금 18.1km까지 올라가네요. 계속 올라가죠, 주행해보면. 현재 주행 연비는 18.4km, 5km까지 올라갑니다. 18.5입니다. 일단 EV 모드에서 움직일 때는 EV 모드에서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요. 저는 정차됐을 때 모르겠습니다. 너무 차가 조용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좀 제가 도드라지게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, 그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윙하는 그 소리는 조금만 더 낮춰줬으면 싶어요. 지금 공사 중인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제가 승차감이 좋다, 서스펜션 세팅이 잘 돼 있다, 이 핸들링이 좋다,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, 시승 가까운 혼다 매장에서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런 부분에서 국산 차량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기본기가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, 사실은 국산차도 최근에 많이 발전이 돼서 그 갭이 예전보다는 좁혀지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의 가격대면은 뭐 통풍 시트를 비롯해서 HUD, 다양한 편의 장비, 후석의 열선 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,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일본 브랜드들의 요 사이즈의
SUV들을 보면은 가격대가 하이브리드의 사륜이면 5천 중반, 5천에서 5천 중반 정도를 이루고 있거든요. 현재 18.7km인데요. 조금만 더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. 도심 주행 연비, 실연비를 측정해 보는 컨텐츠고요.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2박 3일 정도 왔다 갔다 계속 해보고 해서 평균을 내보는 것도 괜찮은데, 그러면 컨텐츠 찍을 때 많이 좀 끊겨 있고 편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덜 체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그대로 주행하면서 짧은 도심 구간에서 안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. 현재 연비는 19.2km를 가리키고 있네요. 계속 올라가죠. 상대적으로 도심 주행에서는 EV 모드가 더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이 주행을 하면 할수록 EV 모드 개입이 계속해서 연결되니까 연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19.4km고요. 20km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. 이 정도면 100% 현재 도심 주행만 하고 있습니다. 6세대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셰시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, 여유가 있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라든가 앞좌석이라든가 이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시트 뒤쪽의 등받이 각도 조절도 꽤나 큰 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좋은 편이고요. 저 앞에 잠실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만 주행을 할 거고요. 새롭게 시도해보는 컨텐츠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지금 설명드리는 순간 평균 연비가 20km까지 올라갔고요. 100% 도심 주행만 했고, 저는 발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, 현재 이 차량은 3,300km 정도 주행을 한 혼다 코리아의 시승 차량이고요. 시승 차량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길들이기가 잘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평균 연비는 20.4km, 리터당 20.4km까지 주행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